임신한 상태에서 웜홀을 통과하면서 방사능을 많이 쐰 것과 무감정증 아이가 태어난 것이 실제 관련이 있을까요? 주어는 무슨 병일까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SBS에서 앨리스라는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시간여행이 기본 컨셉인 드라마인데 재밌더라고요. 끝까지 재미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극중 진겸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SF와 판타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극중 박진겸 역을 맡은 주원은 무감정증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근데 사실 무감정증이라는 게 의학적인 병은 아니에요. 그런 병명은 없어요. 병원 가서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무감정증 혹은 감정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마치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이 하나의 증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감정증은 사실 이런저런 병,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많이 알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 같은 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인 거죠. 진겸은 일단 머리는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경찰대도 갔고요. 언뜻 보면은 감정이 없고 사이코패스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엄마가 죽었을 때 엄청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슬퍼할 상황에 슬퍼하는 거니까 감정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차가운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감정 없이 토끼의 귀를 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이 없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를 잘하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무난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학습의 결과일까요? 아무튼 정신건강 이야기 아주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니라 요까이만 하고요. 드라마 기본 컨셉이 그거죠. 시간여행. 아니 대체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우신지 궁금한 김희선 누님께서 임신한 채로 과거로 오셨죠. 그리고 과거에 온 상태로 임신 12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극중 동료인 유민혁은 임신한 상태에서 방사능으로 뒤덮인 웜홀을 통과한 거라며 귀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웜홀을 통과하면 진짜 끔찍한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성적으로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따뜻했던 태희는 결국 과거에 남아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진겸은 병원에서 사회성이 좀 결여됐다는 얘기를 듣죠. 자,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웜홀을 통과하면서 방사능을 많이 쐰 것과 무감정증 아이가 태어난 것이 실제 관련이 있을까요? 주어는 무슨 병일까요? 일단 주원의 정확한 병명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나가시는 오진승 선생님한테라도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바쁘시겠죠? 타인과 감정 공유가 잘 안되긴 하지만 지능은 높습니다. 그렇다고 소시오패스처럼 사회적인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타인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은 또 없어요. 이렇게 간략하게만 생각하면은 현재는 자폐 스펙트럼으로 포함이 된 아스퍼거 증후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확한 진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드라마를 쭉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말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병명이라서 무감정증이라는 말로 대체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 때문에 종종 생기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임신 중에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 무섭죠? 아이 기형이 생길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임신 중 태아나 배아는 방사선에 훨씬 민감하니까요. 실제로 착상 전 기간에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은 배아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평소에 항상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답니다. 쉽게 말해 태양에도 방사선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방사선은 괜찮고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이 됐을 때만 문제가 된다. 요게 아직까지는 정설이죠. 근데 CDC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한 1-20년 동안 자폐증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평소에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에 노출이 되고 있죠. 전자기기에서도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걸 EMF 방사선, 비이온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자파.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방사선이 흘러나오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 그걸 아주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한번 묶어서 생각해보자.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이 자폐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연구들에서는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거나 파괴시켜서 자폐증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이 쥐에서 학습이나 행동에 어떤 장애들을 나타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한 신경생물학 연구소에서는 임산부가 수면 중에 계속 노출되는 전자기기의 방사선들이 아이의 신경장애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파 노출을 최대한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유사과학에 종종 이용이 되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오로지 전자파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존 연구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사과학에서는 이런 내용은 쏙 빠지긴 하죠. 자, 결론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은 있다. 그러니까 태아 상태의 진겸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에 가까운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의외로 SF가 아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뇌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과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 의학적으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해진 건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드라마는 재미로 보세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